안녕하십니까. 상급, 물론 준상급 2도요. 여러분에게 포함해 있지요. 배정한자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 잊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자는 연상이요, 논리요, 어떠한 것의 조립 과정에서 생기는 이야기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상급의 수많은 글자들을 어려움 없이 또한 혼동됨이 없이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는요. 왠지 사람 사이에 어떤 두 개의 어떤 틀이 있고 그 틈 사이에 끼다라는 뜻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글자가 이름이 낄개라는 글자입니다. 개입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란 얘기죠. 즉 사람이 양쪽 사이에서 끼어든다 해서 끼다, 돕다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걸 낄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개의타, 개의하다, 또 개재하다, 개입하다 할 때 쓰는 전부 이 개는 끼어들다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양쪽 틈에서 끼어든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요. 꼭 먹는데 끼어드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아는 체를 하는지.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경우는요. 꼭 공중 목욕탕에서 아는 체를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개의하다. 즉 뜻을 마음에 끼어들게 하다라는 뜻의 낄 개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다개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견줄비라는 글자라고 배웠고요. 이것은 말할 백자, 흰백자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걸 흰백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이게 흰백이 아니고 가로알 위에 입김이 나가서 말하다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가끔 다른 집에 가보면 주인백이라는 글자를 많이 봅니다. 신문사절 주인백. 그러면 주인이 백시라는 뜻이 아니고 주인이 말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땐 이것은 말할백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요. 많은 사람이 견주어서 말을 한다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해서 모두 다 또는 다개, 모두 개 이런 글자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개근, 즉 근무하는 데 있어 모두 근무한 것을 개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개 이것은 모두 대부분이란 뜻의 우리 수거처럼 쓰이는 말이죠. 거개가 다 그렇지 뭐 할 때 거개라는 말은 모두 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이 다개자는요. 견줄비의 어떠한 둘의 의미라는 것과 그 다음 말할백이라는 의미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견주어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요, 한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 누구와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것이 바로 다개라는 글자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바로 덮다라는 뜻의 덮을 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에 풀초는 바로 그 옛날 지붕을 잇는 이형 같은 겁니다. 그 풀로 덮는다. 이게 원래 덮을 개자거든요. 사실은 이게 뚜껑이라는 자는 덮을 합자라는 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풀로 무언가를 덮는다. 이것은 그릇이죠. 그릇 위에 무엇이 나가지 않도록 이게 갈 것자거든요. 그릇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풀로 딱 위로 덮어놓는다 해서 이건 덮을개라는 글자입니다. 개석. 덮어놓는 돌을 개석이라고 그러죠. 개연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을 개연이라고 그러죠. 개초, 풀을 갖다 이어서 그 옛날 지붕에 이어놓는 것을 개초라고 합니다. 이걸 옛날 초가집을 가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초가지붕 위에 그 집을 이어서 올려놓는 걸 개초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이 덮을 개자를 썼다는 것 이해하시면 충분히 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맨 기억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방변은 마음이고 이건 이미 기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기성복은 이미 만들어 놓은 옷을 이야기하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잘못된 일을 마음속으로 슬퍼하다 해서 이게 슬플게, 또 무슨 뜻이냐, 개탄하다, 또 분하다 해서 분할게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개탄하다, 감개, 개연할 때 이 자는 슬플게라는 글자죠. 즉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 담고 슬퍼한다라는 얘기. 사실은요, 오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미 기라는 글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기자 들어간 글자가 많아요.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이미기라는 글자가 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무목 옆에 이미기죠. 즉 나무라는 것은 옛날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일반적인 겁니다. 즉 옛날 되로 말 같은 것, 즉 그 큰 그릇에 이미 무은 곡식을 채워놓고서 그것을 평밀에 나무로 그것을 이렇게 덜어내서 딱 정 위치를 잡아냈다는 얘기죠. 정량을 잡아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 여러분 계량컵 같은 거 해놓고 손으로 쓱 밀어내서 평평하게 그 양을 맞추죠. 옛날에도 어떠한 그릇에 이미 그 곡식을 올려놓고서 그것을 나무로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쫙 밀어내서 수평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수평을 잡는 도구였다 해서 평밀의 개자였다가 나중에는 대개개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대략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우리 개괄론적으로 할 때 개괄, 또 개관, 또 개념, 우리가 개념이라는 건 보편타당한 생각을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마치 어떤 그릇 안에 들어가서 정량을 딱 밀어낸 것처럼 딱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생각, 이것이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대개개라는 글자는 원래는 평밀의 개, 즉 수평을 잡기 위해서 무언가 그릇 안에 곡식을 넣어놓고 그것을 싹 밀어내서 정량을 잡던 어떠한 기구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안에 곡식을 넣어놓은 상태를 다시 한번 조화롭게 고른다는 뜻의 평밀해였다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일이다 해서 대개개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발족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발족 옆에 클 거, 즉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원래는 이게 닭의 큰 발, 즉 며느리 발톱 있죠. 닭발이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뾰족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그 뒤 것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닭의 발 중에서 그 며느리 발톱은 일반적인 발톱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해서 이게 떨어질 것자입니다. 참 멋지게 만들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곳과 이곳의 거리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건가 고민했던 사람들은 닭발을 봤을 겁니다. 왜요? 닭발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닭의 발이 앞에 3개는 있는데 뒤에 하나 큰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고 클 것자를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즉 닭발 중에서 며느리 발톱은 본 발가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 해서 떨어질 것자입니다. 우리 거리 할 때 쓰는 자고요. 거금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글자를 만들어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닭발 많이 보는 사람들 드물죠. 물론 안주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꼭 정치인들은 닭발 먹고 오리발 내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닭발은 며느리 발톱이 좀 본 발가락 틈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하늘건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게 해가 돋는다는 건 여러분이 다 배웠죠. 즉 아침 해가 떠서 향하는 곳에 그 아침 해가 뜨는 곳을 요게 해돋을 간자고 이게 어떠한 그 지붕이니까 지붕에 해가 돋는 것도 또 초목이 싹이 나오는 것도 이게 세을이라는 자인데 초목이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나오는 모양도 이 자를 씁니다. 즉 해가 돋는 것도 또 초목이 싹이 터서 향하는 것도 전부 하늘이다 해서 하늘건이라는 글자가 됐고요. 하늘은 비가 오든 말든 땅이야 젖든 말든 말라있다 해서 마를 간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건곤,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건조, 그 다음 건재, 건재물 할 때 건재는 마른 어떠한 제목을 건재라고 그러죠. 건조, 마치 불사르듯이 마른 것을 건조하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습기가 없으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건조하기 마련이죠. 왜요? 건조하다는 건 습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습기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요, 땀을 흘린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자는 칼검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보아도 사방팔방 여러 사람이 다리를 모아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옥쇠나 뭐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 같은 거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첨이라는 글자인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칼이 뭐냐? 그것이 칼이다 해서 칼검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칼도라는 것은 좀 작은 칼이고 이 칼검은 좀 긴 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그러지 장도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검도 하면 칼을 쓰는 돌이고 장검, 긴 칼, 검객, 네, 칼을 들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어떤 그 칼 쓰는 사람을 검객이라고 하죠. 지금 보니까 이 칼검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다. 그것이 호신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검이었죠. 물론 집에서 쓰는 부엌칼하고는 다릅니다. 왜냐고요? 좀 긴 칼이란 뜻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자는 쉴개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혀죠. 혀설이고 이게 스스로 자는 코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즉 무슨 얘기냐. 혀와 코와 마음이 하나같이 편안하다. 사실 혀, 즉 말이 편안하다는 얘기고요. 콧구멍이 편안하다는 얘기는 호흡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니까 급한 일이 없다는 얘기고 마음까지도 편해요. 혀와 코와 소위 말하면 기운과 마음이 쉬는 일이다. 편안한 상태다. 이걸 그래서 쉴개라는 글자로 쓰였습니다. 우리 휴게실 할 때 쓰는 자죠. 휴게, 그 다음 개식. 이 개식이라는 자도 한 단어로 외워두는 게 좋죠. 왜냐고요? 개식이라는 말 자체가 휴식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코와 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쉴 식자도요. 스스로자 밑에 마음심이거든요. 즉 콧구멍은 곧 숨을 들락거린다라는 상태로 보았고요. 그것이 편안한 상태, 즉 급하지 않고 무언가 편안한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즉 잠잘 상태를 쉴, 휴, 쉴, 개자, 또 쉴, 식 이런 글자를 스스로 자자를 그 안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몸을 나타내기죠. 고기, 육변, 달월. 자기 몸이고 이거는 문호, 지게호라고 그래서 물건을 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물건을 얹을 수 있는 몸의 부분은 어디냐? 어깨다 해서 어깨의 견자입니다. 참 잘 만들었죠. 몸 중에서 지게처럼 무언가 이게 지게문호라는 뜻도 있고 지게라는 뜻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몸 중에서 물건을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어깨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만든 거죠. 견골, 어깨뼈죠. 견장, 어깨에다가 안장을 붙여놓는 거 견장이라고 그러죠. 탈견, 어깨가 빠지는 것을 탈견이라고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그 어깨 빠져서 잘 집어넣는 배우 하나 있죠. 브레이브 하트에서 나왔나요?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어깨를 빠졌다가 집어넣습니까? 이것을 탈견이라고 합니다. 그때 견은 어깨의 견자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깨야 물건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언뜻 보기엔 남길 유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글자죠.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이게 가다라는 뜻이고 이게 양쪽 손으로 물건을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뭐냐?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언덕 너머로 멀리 보내는 게 무슨 뜻이냐. 누구를 파견한다 해서 이것을 보낼 견, 파견할 견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특파원을 파견한다 할 때 파견, 또 견귀, 되돌려 보내는 걸 견귀라고 그러죠. 이때 이것을 보낼 견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즉 이 귀할 귀자의 윗부분은 양쪽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쓸어 모으는 뜻도 있지만 나누어 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손에 물건을 나누어서 언덕 너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인물을 띄어서 보내는 거다 해서 인물을 띄어서 보내는 견자입니다. 무조건 보내다라는 뜻이 아니죠. 원래 무조건 보내다라는 뜻은 보낼 송자가 있고요. 이건 인물을 맡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견, 파견할 견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요, 제가 보내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다 그러면 보낼 송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만요,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건 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를 들어 파견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죠. 뭔가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어떤 글자가 될까요? 비단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실사가 붙었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글자를 외우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외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누에꽃이요, 알죠? 누에꽃이 입이나 몸에서 뽑아낸 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실로 짠 비단이다 해서 비단견자입니다. 즉 누에꽃이 입이나 몸에서 풀어낸 실사죠. 실로서 짠 그 천이 뭐냐? 비단이다 해서 비단견. 우리 견사, 견직물, 본견 할 때는요, 전부 다 이 비단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선배 같은 것으로 옷을 해입던 사람들이 비단 옷 해입으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러다 속옷까지 입으면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에에서 몸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몸을 희생해서 실을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겸할겸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겸할겸의 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화 두 개와 손을 나타낸 것을 합친 글자입니다. 즉 벼화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바뀌었고 그 안에 두 손으로 볕단 두 개를 콱 움켜잡은 겁니다. 즉 손으로 두 포기의 벼를 잡고 있는 모양에서 겸하다 해서 겸할겸자죠. 즉 두 포기의 벼를 손으로 한번 확 움켜잡았다 해서 두 포기를 겸해서 잡았다. 겸할겸자입니다. 겸비하다, 겸용, 남녀 겸용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110V, 220V 겸용할 때 겸은 겸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요, 이 겸할 겸은 두 포기의 볕단을 한 손으로 움켜잡는 데서 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할 겸이 들어간 글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자냐면 이런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겸할 겸, 즉 뭐냐? 행동이 말을 겸해서 하니까, 즉 행동과 말이 겸하여서 공손하다는 뜻에서 이것은 겸손할 겸 또는 사양할 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겸손하다, 겸양할 때 쓰는 자죠. 즉 말과 행동이 겸하여서 공손하다. 사람은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고 행동조차 겸손하다 해서 이것은 겸손할 겸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과 행동을 겸해서 마치 벼이삭 볕단 두 포기를 움켜잡던 말과 행동을 같이 움켜잡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가 되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집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생겼죠. 사실 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 손으로 절구공이 같은 것을 잡고 곡식을 찢는 데서 원래는 이게 그런 의미를 본땄다가 집 앞쪽에서 절구공이를 손으로 잡고 찢는다 해서 원래는 곡식을 찢는다란 뜻이 있다가 곡식을 찢는 계절이다 해서 천간경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천간과 지간이 있죠. 이걸 보고 갑자라고 그래서 우리 육식갑자라고 그래서 천간과 지간이 합쳐지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천간경이라는 글자고요. 우리 이 경복 그러면 굉장히 더운 한여름을 얘기하고 경염 그러면은 굉장히 뜨거운 계절을 얘기하죠. 동경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처럼 한자가 의미선상에서 요즘은 이해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한자 외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